내려.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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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오. 아라오. 주간 꾸레. 꾸레 꾸레 신나네. 꾸레 꾸레. 축구 참 못하더라. 야 신나겠냐? 바이에른 미넨에게 진짜. 0대 3으로 패배한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은 그라나다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와 내가 아라우오 골 들어갔을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것처럼 좋아하더라. 야 진짜. 아니 뭐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스날에서 지루가 극적인 동점골 넣고 이 정신 못 차리고 세레모니 하고 있던 그 상황이 오버랩 된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뭐 극적이었던 건 알겠는데 아유 달려가서 이길 생각해야지. 그래 이거에 거기서 만족하구나. 세레머니를 하고 있어. 어. 물론 이제 아라우오가 아마 자신의 라리가 첫 골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날은 뭐 공수 양면에서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네. 싶고 바이에른전도 물론 실점 장면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라오의 기억에 굉장히 남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일단 그라나다하고 바르셀로나가 깜누에서 라리가 5라운드 경기를 펼쳤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4라운드 경기, 세비야 경기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전까지 3경기를 치렀었고요. 그리고 그라나다는 이전까지 4경기를 치렀었는데 모레노 감독이 온 다음에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경기 직전에 스페인 언론은 야 이 경기에서 지는 쪽 감독은 경질각이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라나다가 골을 넣었을 때 쿠만 감독이 완전히 울상이 됩니다. 네, 진짜 짜증난 게 티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 시작 2분도 되지 않아서 두아르테에게 헤더 선제골을 내주잖아요. 에스쿠르데로를 막지 못하는 부스케츠와 에릭 가시아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반대편에서 두아르테가 들어오는데 프랭키 도용이 약간 앞쪽에 있었던 것 같아. 네, 못 끊어냈죠. 그래서 네. 끊어내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후로는 이제 점유율이 70% 이상 나오면서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주도합니다. 주도는 했어. 주도하면 뭐하냐? 네. 아니 이 경기에서는 쿠만 감독의 다급함 지금 상황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던 게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빨랐어요. 네. 예. 물론 이제 그라나다 입장에서는 첫 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난 중동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눕냐 애들이. 애들이 막 누워서 일어나질 않아. 아 여기저기 전파가 많이 되는구나. 나는 꿀잠 자는 줄 알았어. 미친 듯이 자더라고요. 절박하다는 거지 그만큼. 네, 침대 축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하물며 모레노 감독이 후반전에 주심에게 항의할 때 깜누에 있는 팬들이 막 뭘 던졌어요. 네. 네, 그런 모습도 있을 정도로 그라나다가 상당히 시간 지연을 많이 하는 경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90분이 됐을 때 추가 시간 몇 분 주나 그랬는데 처음에 4분이었다가 6분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나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 처음에 4분 줬을 때 내가 막 욕했거든요. 적어도 5분은 줘야지. 줘야지. 내 얘기를 들은 거야 거기서. 6분으로 바뀌더라고요. 추가 시간이 바뀌는 케이스는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예, 추가 시간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또 몰라도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추가 시간 6분이라고 했는데 4분인가 보다 하고 4분이라고 실수로 올렸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4분에서 6분으로 바뀌었다. 네, 그런 모습이 또 있었고요. 여하튼 이 경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셀로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데파이를 지원 못하면서 데파이가 고립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고 거기다 쿠티뉴라든가 데미르는 여전히 안 좋다. 데미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야가 좁아서 드리블 하다가 막히면 다시 나오고 드리블 하다가 막히면 다시 나오고 그냥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고요. 여기다 패드리가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 볼이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 불안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피케가 왜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가? 왜냐면 후반에 교체로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앙 수비에 대한 아쉬움, 측면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경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만 감독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쿠만 감독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풀린다. 세르지 로베토가 제 스타일이 아니고 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세르지 로베르토 빼고 쿠티뉴를 내리고 네. 그 자리에다가 결국은 이제 루크도용을 넣으면서 데파이가 왼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 좋아요. 있었는데 변화를 줬죠. 루크도용은 여전히 동네 산보 하듯이 난 걔 주변인이라고 생각해. 아니, 루크도 형을 많은 시간 뛰게 하면 안 돼. 아 걔는 진짜 내가 생각하기엔 열심히는 뛰어. 루크도용 그래 열심히 뛰어. 뛰는데 안 받쳐줘.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리고 볼 주변에서도 잘 안 보여. 아 여기다가 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 날리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진짜 같은 자리에만 있었으면 싸다기 날렸어 진짜 싸다고. 그거 바이에른전에서도 그런 장면 있었잖아요. 카운터 장면이었나? 거기서도 루크도 형에게 완벽하게 찬스가 났는데 속도가 안 받쳐주니까 궁 떠가지고 그거 결국 태클로 막혔잖아. 아 그거는 그렇다 쳐. 속도가 느린 그래 놈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쿠만을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전술적으로 역습으로 나오려면 루크도용을 그 자리에 쓰면 안 되는데 그렇지. 썼다. 차라리 데미르를 쓰지. 오히려 앞쪽에 공간이 많을 때는 데미르처럼 시선이 좀 시야가 좁더라도 직선적인 선수가 효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럴 때 왜 브레이스웨이트는 또 누워있냐? 브레이스웨이트를 비롯해서 6명이 누워 있습니다. 네. 진짜 대단들 하시다 정말. 안스파티, 아구에로, 덴벨레, 브레이스웨이트, 알바 정말 부상 선수가 많아요. 아니 이거 진짜 풀 전력이라고 생각하면은 루크도 형은 어떻게 보면은 후반에 10분 15분 남았을 때 제공권 다툼이 필요할 때 투입하려고 가져온 카드 영입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지금 선발로 쓸 그리고 이른 시간에 투입할 카드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 카드로 루크도 형이 거의 가장 먼저 나오는 공격수가 네.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경기에서도 루크도용은 정말 안타깝구나. 왜냐면 한 2, 3m 앞에서 헤더를 하는데 그걸 날리나? 와,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아니 그 다음에 속이 터지는 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결국은 피케를 투입시키면서 피케를 스트라이커로 써요. 그렇지. 그래서 예. 루크도용하고 피케 트윈 타워를 세워놓고 와 오랜만에 이제 바르셀로나의 뻥축구를 봤네. 어휴 나는 번인지 알았어. 미친 듯이 좌우에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결국 효과를 보긴 했지만은 효과가 만족할 만큼 나오진 않았죠. 네. 예, 승리로 이어졌어야지 결국 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겨우 무승부였으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네. 생각돼요. 그러니까 종료 직전에 아라우오가 결국은 헤더로서 동점골을 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도 그렇고 경기 결과도 그렇고 바르셀로나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날 만한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뻥축구로 했는데 아니 볼이 깔아서 가는 것보다 높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더 많아. 아니 그래 높이 보내더라도 이기면 상관없는데 못 이긴 게 문제인 그렇지. 거야. 예. 물론 골 장면에서 저는 연계가 굉장히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 밑으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것이 적절히 혼합되면서 골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 들고 아로우가 공중볼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거 무슨 축구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라우오가 공수에서 정말 잘해주고는 있지만 피케는 선발로 계속 써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피케가 없으니까 공중볼에 너무 약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비 시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모습도 있었고 에릭 가르시아가 확실히 종종 놓치는 장면이 있어서 그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케를 분명 올 시즌에 관리는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피케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아라우오 에릭 가르시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조합이 최대한 좀 발을 맞춰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그라나다전에 이렇게 기용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치고는 좀 수업료가 비쌌죠. 네. 예. 거기다가 뭐 데미르, 데스트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1대1 돌파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다 막히는 모습이 있었고 물론 이제 데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오른쪽 나중에는 왼쪽에서 뛰었습니다. 민게사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온 모습이 네.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진짜 아라우오 빼면은 다 좀 안타까운 아라우오 빼면은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새벽에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네. 쿠만 감독 추석 선물 잘 받았어. 여하튼 이제 쿠만 감독 입지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라포르타하고 쿠만 감독하고 불화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쿠만 감독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 경기 전에 쿠만 감독은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는 아마 이거 걱정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아니 뭘 지가 걱정해. 잘리면 잘리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네. 아 참. 요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네. 쿠만 감독 나가면 올 감독이 있을까요? 언제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내보내느냐. 근데 중도에 내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 지금 뭐 물론 FA 시장에 쉬고 있는 감독들이 있지만은 그런 감독들이 와서 색채를 입히는 그런 시간들도 또 고려하면은 또 날리는 그런 경기들 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또 위험 부담이 커지죠. 저는 오히려 지금 쿠만 감독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뭐냐면 있어요. 네. 라포르타 회장이 너무 털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서 신경을 많이 분산시키죠. 그러니까 네. 쿠만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433을 써라, 누구 기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너무 터니까 이게 우회적으로 쿠만 감독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만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포르타 회장이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언론에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하고 얘기해서 간단히 풀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만 감독이 100%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쿠만 감독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라포르타의 잘못도 있는 거고 쿠만 잘못도 있는 거고 또 선수단이 이렇게 구성된 효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쉬운 건 역시 감독 교체죠. 그게 원래 제일 쉽긴 하죠. 네.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의 명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독에게 바르셀로나 감독 할래 하면은 오케이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다른 클럽하고 바르셀로나 같은 클럽하고는 그 경지를 가져가는 타이밍 그리고 대안을 구하는 방법과 방식 이런 것들이 좀 결이 다르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팀처럼 이 감독 자르고 다른 감독 데려와서 새로운 감독 교체 효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좀 변화를 가져가 보자 라는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네.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알고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 이게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감독이나 제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수준의 감독들이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오겠냐. 제의를 하자마자 오겠냐. 그러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눈을 낮춰서 감독에게 제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쿠만만한 감독이 있느냐의 문제가 또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리스크, 네. 위험 부담을 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라포르타 회장이 쿠만에게 좀 밀어줘라. 지금은 차라리. 그런 다음에 진짜 안 나오면 그때 잘라라. 지금 뭐 쿠만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못 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안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밀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자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저는 9월 말부터 10월 초가 바르셀로나 또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벤피카전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거든요. 근데 벤피카전에서 만약에 무승부 또는 패배한다고 하면은 챔피언스리그 초반 두 경기에서 승리가 없게 돼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한다 하면은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승을 노리는 클럽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예. 백기를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만약에 그때 또 자른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쿠만 감독을 차라리 여름에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조금 보태고 싶은 얘기는 그래 자르고 싶으면은 잘라도 돼.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준비를 그 전에 잘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감독이 데려올 것이고 이 감독이 왔을 때 팀을 어떻게 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면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없이 못하잖아. 그냥 자르자. 그리고 그냥 새로운 감독 데려와서 뭐 분위기 바꿔보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뭐냐면 쿠만 감독을 믿고 이번 시즌을 맡겼으면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래야 되는데 야 얘는 내가 회장 되기 전에 온 애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축구는 이런 축구인데 얘가 못 하고 있어. 이걸 언론에다가 얘기하면 그럼 쿠만 감독 입장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네. 거죠. 물론 쿠만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뻥축구하는 감독의 미래는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쿠만 감독 아니면 그 다음 감독 한번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상황이 복잡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지금 뻥축을 하겠어 근데. 그 그것도 생각도 그래. 해야 돼. 뻥축해서 안 하면은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 네. 여하튼 그라나다전 이후에 주강골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이제 펼쳐지는 라리가 2경기, 카디스전, 레반테전 모두 잡은 다음에 벤피카전 임해야 되고요. 그렇죠. 만약의 네. 경우 카디스전, 레반테전 중에서 한 경기라도 무승부 아니면 패배가 나온다면 정말로 쿠만 감독 적신호 뜨는 겁니다. 자,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나는 이거 정리하면서도 이 진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 소설 네.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뭐 2022년에 거물급 선수, 대형 음.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겠다라고 뭐 제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홀란, 스털링, 포그바, 데리트, 뭐 혹은 또 대안으로 캐시에나 계속 루머가 나는 올모 이런 네. 선수들이 있는데 야 이거 데려올 수 있어? 사실 한 명 데려오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홀란드의 바이아웃 금액이 7,500만 유로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홀란드 한 명 데리고 오는데 7,500만 유로 지불했다.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그러면은 1억 5천만 유로 정도로 쓴다는 얘기 같은데. FA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주금 나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커미션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점을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는 뭐 한 번에 영입한다는 건 좀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홀란드면 홀란드, 데리흐트면 데리흐트 한 놈만 패자. 뭐냐면 홀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홀란드에 올인하고 그와 동시에 데리히트도 접촉을 계속하면서 그렇지. 그래 왜냐면 지금 뭐 수비수 에릭 가르시아 왔지만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데리히트하고 아라우로 미래를 한번 재건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데리히트에 올인을 하고 또는 바르셀로나 출신들 팀을 떠났지만은 바르셀로나 철학을 알고 있고 타 팀에서 너무 잘해 그럼 데리고 오고 싶다 다니 올모 같은 선수 다니 올모에게 한 6천만 정도를 한번 질러가지고 협상을 한번 해볼까. 물론 이제 라이프치히는 7천만 원을 요구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니 올모에게 한번 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 영혼까지 끌어올리면 끌어가지고? 온 동네 방네에 있는 돈을 영혼까지 끌어올리면 한 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진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다. 근데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지금은 안 되는 안 돼. 거라는 거지. 물밑 접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면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네. 있어 지금. 근데 만약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친다? 이 선수들 다 안녕입니다. 다 끝이지 그냥. 그러니까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는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4위 이상은 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네, 여기하고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또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예산안이 승인이 됐다고 네. 해요. 대단한 또 금액이 승인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 뭐 손실 금액이랑 전체 부채 금액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들어오는 걸까? 정말 바르셀로나에게 최근엔 이만한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 그림이 낯설게 느껴지거든.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올 시즌은 관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니까 있으니까 경기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산안을 이제 폭넓게 잡는 그런 모습인데 7억 6,500만 유로 정도를 예산안으로 잡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총 부채가 13억 5천만 유로니까 근데 이거는 대출을 받아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클럽은 운영이 돼야 된다. 왜? 결국 빚이 많아서 클럽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 빚도 못 갚고 그대로 나락으로 가니까 클럽 운영에 신경을 쓰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라포르타의 생각 같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뭐 카탈루냐 관광청하고도 3년 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건 좋네요. 여러 가지 네.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갖고 봐야 된다. 제가 라포르타 회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은 뭐 맞벌이 부부가 많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나눠진 건 아니지만 옛날로 돌아가면 라포르타 회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돈만 벌어와. 빚을 갚어 지금. 가장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지. 결국 이제 쿠만 감독이나 다른 팀적인 운영은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 할 테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반찬이 없잖아 반찬이. 아니 물론 밥을 못 먹어. 그래 다른 인물이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쿠만은 일단 구단을 팀을 꾸려야 되고
다른 인물들도 각자 역할이 있거든. 그래. 그럼 라포르타는 해야 되는 일이 딱 명확해. 그래. 그거를 하라는 얘기야 지금. 네가 지금 뭐 경기력이 어쩌고 뭐 433을 써야 되고 라리가 우승 꼭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론에다가 얘기하거나 언론에서 돌려서 나오게끔 하면 안 되고 그냥 돈만 벌어와. 아니 나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니 지가 요리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한테 반찬 투정하고 그러니까. 음식 투정하고 간 안 맞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있냐고. 아니 내가 쿠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 쿠만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변명거리가 생겨요. 네, 결국 정지된 다음에 뭐 네덜란드 언론하고 인터뷰하거나 스페인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나오지 무조건. 내가 뭔가 해볼 수가 없었다. 그래. 라포르타 회장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다 그랬었다. 이러면 어떡할 거니? 구단 돈 없는 건 이해해. 근데 이 상황에서 운영을 잘하게 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네. 상태라면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 경기력까지 연결되는 건 아닌가? 여기다가 시즌 초반에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모로 바르셀로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건강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네. 그래도 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쯤에는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파티도 100% 컨디션을 위해서 지금 출전을 안 시키고 있는 거고. 복귀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언제에 맞춰서 지금 몸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구에로라든가 덴벨레라든가 뭐 알바라든가 다 10월 중순쯤에는 다 돌아올 것 같은데 페드리는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조합을 해서 잘 해보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나는 이 소식이 제일 반가운 소식이에요. 클럽 선수단 전체는 99.9% 백신 접종을, 네. 직원들은 92% 접종을 완료했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유럽 구단 보면 지금 선수 일부가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스케줄이 굉장히 차질을 빚는 팀들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한다. 네. 이거를 이제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야, 바르셀로나 이거 하나 잘했다. 네, 진짜. 아유, 답답하다. 네. 저도 맞았다는 거. 저도 1차는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QA로 넘어가자면은 QA까지는 아닌데 참 요즘 안 좋은 일이 또 초반부터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쿠만 감독 거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또 약간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터나 감독이라. 야, 진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야, 맨유도 테나우 부임하면 안 되나요? 아스날도 테나우 데려오면 안 되나요? 토트넘도 누누 아니고 테나우 부임했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도 테나우 그냥 돈 주고 데려오면 안 되나요? 야, 무슨 봉이냐 씨.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지금 맨유 빼고 아약스가 다 털 수 있을 것 같거든. 솔직히 부임 못 하겠지. 터나 감독이 진정한 도전을 원한다면 바르셀로나로 오십시오. 야, 진짜. 네, 터나 감독이 바르셀로나 와서 팀을 일으키면 쿠만도 못하는 일을 해낸 거야.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도전해야지. 내 생각에 어서 와. 그냥 대용이 아약스 돌아오는 게 빨라. 루크 더용? 아니. 루크 더용 아약스에서 뛴 적이 없던데. 아, 진짜. 네. 어찌됐든 간에 테나를 참 원하는 구단들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비 감독이 아예 오면 안 되냐. 예. 바르디올라처럼 사비 감독에게 모험을 좀 걸더라도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한다면은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사비 감독이 오면 우리가 쿠만 감독에게 하는 이야기를 사비 감독이 다 똑같이 듣게 할 됩니다. 수도 있어. 네, 똑같이 듣게 돼요. 똑같이 듣게 돼요. 예, 정비를 하고 데려와야지. 지금 바르셀로나 감독이 보호받지 못하는 자리예요. 아, 나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빡낑깡 찍고 싶은데. 뭐 전부 다 테나 달래? 뭐 한 4명 5명 되는 줄 알아? 일단 바르셀로나로 먼저 줘. 아, 진짜. 우리가 경험해 본 다음에 타 팀으로 넘겨줄 테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감독 문제가 네. 심각하다. 네. 바르셀로나. 네.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전 보고 나서 명볼리님께서 바르셀로나 공격 전술은 무한 크로스 루크 도용. 네. 뻥축구했다는 얘기고 그렇지. 수비는 수비수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쿠만 감독이 대체 하는 게 뭐야? 이런 얘기죠. 쿠만 감독이 선수 교체 시킬 때 막 뭐 적어서 이렇게 주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뻥축구 하자. 올려라. 뭐 이거. 수비는 니네가 알아서 해. 그 정도 능력을 있잖아. 네. 뭐 이렇게 쓴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루크 도용 진짜 너무 못해요. 루크 도용 대체 뭡니까? 기량이 떨어져요.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근데
데려올 때 얘기했어요. 음. 주전을 쓰려고 데려온 게 아니고 그러면은 분명히 큰 계산 착오다. 분명히 뭐 10분, 20분 이런 타이밍에 변주를 주기 위해서 데려온 카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없어. 공격진에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꺼내들 카드가 루크도 형밖에 없어서 루크도 형이 본의 아니게 지금 많이 뛰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을 때도 루크도 형이 가장 먼저 나오고 많은 시간을 뛰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되고 쿠만 감독이 잘못 생각해서 데려오고 기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라나다전을 보면은 루크 도용이 들어갈 타이밍에 다른 공격수가 들어가야 되고 피케가 들어갈 타이밍에 루크 도용이 들어가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공격수가 너무 없으니까 루크 도용을 먼저 넣고 피케를 공격수로 투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 사실 아구에로가 정상 컨디션이면 최전방에 아구에로 그리고 왼쪽에 데파이 또는 밑에 세컨 스트라이커의 데파이 그리고 오른쪽에 덴벨레가 괜찮다면 덴벨레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스파티 있고 브레이스웨이트 있고 이거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상 선수들이 돌아와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은 축구 그리고 결과를 가져오는 축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1월 중순쯤에 돌아온다고 봤을 때는 늦게 잡아서 그러면은 11월 중순까지는 다 버티기다. 그런데 이 버티기 하는 도중에 말리는 경기, 그라나다전 같은 거. 그렇죠. 경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실점하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막 눕고 막 이런 경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쿠만 감독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계속해서 뻥축구밖에 방법이 없어서 뻥축구예요. 이러면 이건 팬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없는 자원 속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있는 게 감독이에요. 예, 거기서 쿠만 감독이 좀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카디스전하고 주말에 레반테전이 있으니까요. 이 두 경기 한번 지켜보고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전 같으면 나 진짜 빡친다. 똑바로 해라 쿠만. 야 라포르타 돈 벌어와.